오늘은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지현이고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로 일하고 있고, 오늘은 한선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삼원병원 신경과의 한선정입니다. 오늘 김지현 선생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계절과 빛과 수면이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2주 전에 한번 그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순서는 계절과 수면, 빛과 수면, 조명의 종류, 어떤 조명이 수면에 좋을까, 그리고 빛을 수면장애 치료로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절과 수면인데 계절과 수면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한테? 아무래도 이제 빛의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낮이 짧으니까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계절 막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겨울잠 자는 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곰이나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좀 많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겨울잠은 실제로 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의 대사를 늦춰서 일반 잠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하고, 저도 한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연구가 이미 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아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 200몇 명을 대상으로 이제 계절별로 이제 수면을 봤는데요.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첫 번째가 수면 시간이고 밑에가 이제 잠이 드는 시각,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데 보니까 봄에 초봄이랑 그때가 제일 수면이 짧아요. 잠을 적게 자고 겨울에는 수면이 이제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춘곤증 얘기하잖아요. 그럼 춘곤증 지는 있는 게 진짜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는 게 아니고 봄이 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수면이 짧아지니까 결국에 자꾸 졸게 되는 춘곤증이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취침 시각을 보면 취침 시각이 점점점 약간 늦어지는 거를 알 수 있고, 여름이 되면 피크로 제일 늦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다시 이제 좀 일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기상시각은 거꾸로 그 봄에는 이제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일찍 일어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오히려 다시 원래대로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방학이나 휴가랑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고, 겨울에는 가장 늦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 한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이제 해가 이제 일찍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늦게까지도 빛이 있으니까 봄과 여름에는 늦게까지 깨어 있고, 아침에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또 아침에는 일찍 깨고, 그러면서 봄에 가장 수면 시간이 짧고 겨울에는 수면 시간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우리가 계절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런 스터디가 연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와 봤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봄이고, 노란색 여름, 그 다음에 주황색 가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이 겨울인데요. 여기도 비슷해요. 수면 시각이 봄이랑 여기는 이제 여름에 제일 짧고 겨울이랑 가을에 이제 좀 길어지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나이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6시간, 7시간 못 되게 젊은 사람들이랑 중년이 좀 잠이 짧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잠을 좀 길게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생활이나 이런 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어디 나가서 메인 스케줄이 없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 여자는 봤는데 여자가 조금 더 짧게 자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분들이 잠을 더 길게 자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좀 적게 자는, 그러니까 아마 홋카이도랑 이 아래쪽을 비교한 것 같아서 어떤 그 고도랑도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절별이랑 나이별로 보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계절에 대한 차이가 별로 약간 있지만 큰 차이 없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잠이 짧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어르신들이 되면 확실히 좀 여름에 좀 여름이나 봄에 좀 짧고 겨울과 가을에 길어지는 패턴을 보여서, 이게 잠자는 게 계절에도 영향이 있지만 아마 스케줄이랑도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재미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절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그 원인이 뭔가 빛이랑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빛과 수면에 대해서 이제 한선정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빛이 그냥 생각할 때는
빛이 길면은 짧게 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밤에 겨울이라고 해도 밤에 또 밝게 지낼 수도 있을 거 하니까 맞아요. 아, 저는 지금 옛날 이제 그쵸, 원시 시대 햇빛을 같으면은 완전히 일치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저 분석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다 느끼시죠? 이제 대부분은 어두울 때 주무시잖아요. 잘 때 다 불 끄고 주무실 텐데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빛과 수면은 관련이 많은데, 오늘 이제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시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몇 번 좀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워낙 중요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기 리듬은 이제 약 하루 주기의 생체 리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은 우리 몸의 뇌에 있는 생체 시계에서 조절을 하는데요. 이제 이 뇌 안에 가운데 작은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하부의 시교차상액에 존재하는데 이 시교차상액의 시계가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 그리고 호르몬 분비, 체온 등을 이제 24시간 리듬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체 고유 리듬은 외부에 아무 자극이 없어도 이제 일정한 리듬으로 이제 우리의 시계가 돌아가는데요. 이런 평균 시간은 약 24.2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24에서 27시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평균적으로는 24.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분으로 치면은 한 24시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밖의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15분씩 더 늦게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될 텐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제 이 잘 맞지 않은 요 시계를 밖에 24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제 눈으로 빛이 들어오죠.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그 눈을 따라서 이제 이 시교차 상액에 이 시계, 생체 시계에 이 빛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일주일 리듬, 이 생체 시계가 말초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뇌에도 이제 아침이다, 이제 빛 시계를 맞춘다 이렇게 다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이고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잘 맞지 않는 손목시계 같은 거를 계속 하루에 아침마다 조금씩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맞추고 또 이 시계는 중요한 게 이제 이 송과선이라는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이 호르몬에 억제 신호를 줘요. 멜라토닌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다가 아침에 돼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이제 멜라토닌 그만 나오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못 나와서 이제 각성이 되고 잠에서 깰 시간이다 하면서 이제 각성이 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게 없어지면 다시 멜라토닌이 나와서 이제 잠잘 시간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멜라토닌이 나왔는데 멜라토닌은 이제 어두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송과선에서 나오고 빛에 노출되면은 이제 중단이 돼요, 분비가. 그래서 어두울 때 나오고 밝은 빛에서는 중단이 되는 호르몬인데 수면을 준비할 시간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수면 유도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 수면을 준비한 시간을 이제 전체 이 신체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신호를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각성이 되고 이제 어두워져서 멜라토닌이 나오면 이제 잠을 자서 수면 각성 주기가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빛이 없잖아요. 인공 조명이 없던 원시 시절 같으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셋 이게 일몰이 이렇게 딱 되면 갑자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서서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쭉 증가를 하고 밤새 동안 높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갑자기 감소가 되면서 이제 수면에서 깨게 되는 이런 분비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멜라토닌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죠? 네. 그죠? 시작이 됐어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밝은 빛으로 저희 멜라토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여기가 엄청 빛이 밝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각성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는 상태죠. 각성을 주는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졸린 거는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 있어요.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자고 그러면 빛이 오면은 이제 깨는데요. 이렇게
각성이 오는 이 낮에 이제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에서 세로토닌이 이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는데, 세로토닌은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제 각성도 유지하고 이제 기분 조절,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준다고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전고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이제 전환이 돼서 멜라토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꼭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7시경에 이제 빛을 쏘이면 세로토닌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15시간 이후 지나면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고 수면을 잘 취하려면은 밤에 어두운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밝은 빛을 쏘이는, 햇빛을 쏘이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라던가 이제 아침에 30-40분 정도 빛 노출이 있어야 이제 세로토닌도 잘 나오고 밤에 이제 멜라토닌도 잘 나와서 수면도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봤는데요. 선생님, 멜라토닌이라는 게 멜라가 그리스어로 어둠이란 뜻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어두운 때 세로토닌이라고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조명의 종류를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빛을 말하는 거는 주로 이제 자연광을 얘기를 했는데, 자연광이 실은 가장 밝은 빛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빛의 밝기를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낮에는 10만 럭스로 굉장히 이제 밝은 걸로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인공 조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떤 조명들이 좋은 건지, 어떤 조명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서정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흐린 날에도 뭐 10,000룩스 이상이고, 이 실내 조명은 여기는 다를 것 같은데 사무실에 밝은 조명도 한 500루스 정도, 그리고 뭐 가정집은 한 200루스 정도 된다고 하니까 150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태양광의 1-2%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다 우리 신체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조명은 이제 인공 조명을 생각하는데, 인공 조명을 설명드리려면 일단 태양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태양빛은 이제 하얗게 무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빛이 합성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래서 이제 이 빨주노초 파남보죠. 파장이 짧은 400나노미터의 보라색, 파란색에서부터 파장이 긴 이 780나노미터의 이 붉은색까지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나오는 게 태양빛인데요. 이런 빛이 일단 태양빛으로 나올 때는 자연광은 이렇게 전체 그 스펙트럼이 모두 골고루 나오면서 이게 그 원만한 유선을 그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자연광의 이 조합인데, 인공 조명은 사실 만들기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모형이 파형을 가지고 있죠.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면은 이제 백열등이 가장 오래된 그 조명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단종이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랬다고 다 LED로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이제 백열등이 이제 열 효율도 좋지 않고 그 수명도 짧고 하니까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단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백열등이 제일 자연광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자연광이 이제 낮에는 이런 형태 보이다가 이제 저녁 때 그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노을이 지면 왜 노을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이 푸른색 빛이 사라지고 이렇게 붉은색 빛만 남아서, 그러니까 이 백열등이 그 노을빛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열등이 이런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빛이고요. 형광등은 이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연속된 파장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두세 개의 그 높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녹색이나 푸른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은 이루어지고 있고, 할로겐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열등을 이제 약간 좀 좀 바꾼 건데, 이게 bi슷하죠. 이것도 자연광하고 좀 비슷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노랗게 보이는 그 조명이에요, 할로겐등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LED 등 이제 지금 많이들 사용하죠. 거의 대부분 지금 LED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LED 이 보통 이제 백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백색 LED 등이 이제 그 반도체 발광원이라서 이제 이 LED 등은 그 열 효율도 굉장히 좋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이 백열등은 이제 수명이 한 1000시간 정도면은 LED 등은 한
뭐 4만 8, 5, 6, 4만 시간 뭐 그러니까 뭐 4, 50배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도 길고 해서 요새 거의 다 백색 이 LED 등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LED 등은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조합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인데, 흔히 쓰는 이 백색 LED는 이 파란색, 이 블루 청색광에다가 이제 형광채를 입혀서 하얀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LED 백색 조명이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다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게 청색광이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엄청 높게 나오는 이 백색 그 LED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LED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LED 등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빛을 맞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죠? LED 사용되는 게? 그래서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LED 그 블루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의도하던 안 하던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인공 조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조명이 수면에 좋은지. 아까 그 옆에 다시 요거는 LED도 주황색, 전구색은 그러면 네. 청색광을 좀 줄이고 좀 노랗게 보이는 그런 조명인 거죠? 네, 이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대요. 이 LED 단점은.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하얀 빛은 이제 이런 패턴이고요. 요거는 아마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약간 초록색 조명이어서 완전히 붉은 조명 같이 할로겐등이나 백열등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붉은색 LED는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황색이라 네네. 전구색 이렇게 나와 있는 아, 네. 약간 노랗게 나오는 거가 혹시 저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이 수면에 좋을지 생각했을 때, 주무실 때는 다 어둡게 주무시죠. 노조명이 수면에 제일 좋겠죠. 그렇죠. 조명이 좋은데 네. 또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TV나 뭐 이 태블릿 옆에 놓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불안해서 못 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섭다고 그런 분도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있어서 네, 약간 네. 불을 켜놓고 주무신다 네,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저는 네. 불을 끄실 걸 강력히 그렇죠. 권해드립니다. 예. 어두운 데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눈을 감아도 불빛이 다 들어오고, 그 수면의 단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억제를 해서 깊은 수면도 못 취하게 되고, 이제 수면 중 각성도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당직 쓰거나 할 때 깊이 잠들까봐 불을 켜고 자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마 낮잠 주무시거나 할 때는, 낮잠은 이제 20분 정도 짧게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밝은 데서. 네, 밝은 데서 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깜깜하게 자면은 막 더 두세 시간 길게 자버릴 수 네.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어떤 조명이 좋으냐 했을 때, 조명이라는 거는 이제 밝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조도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수면에 어두운 게 무조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어두울수록 가장 좋고, 실내 조명의 어두운 조명도 다 그 멜라토닌 억제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명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빛세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파장에 따라서 또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멜라토닌을, 빛이 나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파장에서 멜라토닌 분비 억제가 같은지 이걸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잘 억제하는 거는 이 480 나노미터 정도의 그 파장에서 여기 블루라이트죠. 파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파란 불빛뿐만 아니라 이 400에서 500 정도 되는 이제 이 보라색에서 푸른빛, 이 차가운 색깔의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게 가장 커서, 이 불빛이 이제 수면을, 이제 멜라토닌을 안 나오게 하니까 아무래도 수면을 가장 방해를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 빛은 사실은 영향이 이제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영향이 적어서 그래도 좀 멜라토닌 억제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 보신 거 이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놨는데요. 백열딩은 이렇게 지금 안 나온다고 하지만 빨간색 빛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멜라토닌 분비 억제 효과가 적을 것 같고요. 이제 형광등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초록빛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LED가 제일 강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면 뭐 낮에 쏘인다면은 그 각성 효과도 이제 강력할 것 같지만, 네. 밤에 쏘인다면은 멜라토닌 분비 억제돼서 수면에 가장 그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 슬립 파운데이션 거기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수면에 가장 좋은 빛의 색깔은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같은 이런 따뜻한 빛깔의 이 촛불이나 이 석양빛 같은 것이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들기 위한 준비에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쏘인다면 이제 그 좀 조도가 낮은 이 붉은 빛의 조명을 이제 천장에서 쏘이면 너무 직접적이니까요. 이렇게 침대 옆에 이제 발 쪽에나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맞아요. 붉은색 등을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조명과 이제 노란색 계열의 불빛을 사용하는 것을 네. 이제 잠에 방해가 안 되겠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는 해와 유사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원시인들도 그랬겠죠. 이제 해가 지는 걸 보고 붉은 석양빛을 보면서 아, 잘 시간이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멜라토닌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한두 시간 놀다 보면 이제 들어서 주무셨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LED 빛을 막 쏴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지는 해와 유사한 따뜻한 빛이 이제 잠잘 시간을 알려주고 자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전자기기에 나오는 청색빛은 밝고 차가운 색상은 이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사람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밤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이 전자기기에서 다 이런 청색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2시간 정도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는데, 정 안 되면 이제 야간 모드 있잖아요. 네, 요즘은 네, 야간 모드가 있고 이렇게 딱 보면 제 거 드시면 야간 모드에서 약간 노랗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로 하든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런 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쓰지 말라고. 물론 이제 쓰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지만 쓰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꼭 솔직히 쓰시겠다는 말해서. 의지가 보이는 거죠. 네. 꼭 사용하시겠다는. 보통 핸드폰을 보다 이렇게 자시죠, 침대에서. 수면에 가장 안 좋은 걸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키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서 사실 저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지키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책이나 태블릿, 핸드폰이 얼마나 나쁜지 뭐 그런 거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런 청색파가 수면에 부정적인 멜라토닌도 억제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늦게 들게 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다, 이런 거는 그 메타 분석이나 여러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그 대표적인 그 연구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그 전자기기가 얼마나 나쁜지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12명 성인한테 2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5일 동안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전자책을 통해서, 아이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전자책을 읽었고요. 2일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은 종이책을 보도록. 그래서 이 순서는 이제 랜덤으로 이제 2가지를 해서, 어떻게 이제 멜라토닌 분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는지 이제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뭐, 종이책을 본 군에 비해서 전자책 사용한 분이 멜라토닌 분비가 55%까지 억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 억제가 되고, 분비가 시작되는 시간도 이제 1.5시간 정도,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늦게 잠이 들게 될 텐데, 그래서 저녁에 졸림 느낌도 감소하고 잠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제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수면의 질도 나빠져서 렘 수면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늦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졸린 거는 더 심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잠도 질도 안 좋아지고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되고, 이런 걸 보였던 이런 연구여서 역시 이런 아이패드, 그러니까 상품명이라서 좀 그렇지만 태블릿,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모두 이런 패드나 이제 핸드폰 같은 게 다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빛을 지금 이제 수면장애 치료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빛이 지금 빛이 중요한데 그 빛을 밤에 쏘이면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렸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수면장애 이제 치료로 빛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밝은 광치료가 이제 저희가 쓰게 되고,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잘 자려면 빛 노출을 피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꼭 늦게까지는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 야간 모드로 해서 적어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사용을 저희가 오히려 치료를 이제 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종류는 햇빛이 가장 좋을 거고요.
뭐 근데 이제 실내를 내가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창가에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라이트 박스 이렇게 뭐 이런 광상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블루라이트만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데스크 램프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라이트 바이저 이렇게 약간 모자 비슷하게 이제 써서 하고, 아예 이제는 이렇게 안경처럼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 대부분 이제 UV 그 자외선은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기능이 꼭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요즘은 다 그런 거 굉장히 차단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사람한테 써야 되냐인데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마 이게 2주 전에 이제 그 일주일 리듬 수면장애 할 때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이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때 잠이 드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데 잠이 오려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깐 갈 때 불을 켜면 이런 수면 오던 게 초기화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잠이 이제 오래 걸리지만 이제 잠들 시기가 돼서 잠이 점점 쌓이고 있는 이제 수면의 욕구가 막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고 해서 그게 완전 초기화 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불을 딱 켜시면 아무래도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다가 멜라토닌이 억제가 돼서 잠이 좀 각성도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그 빛에 대한 그 민감도도 좀 다르고 어떤 패턴으로 잠이 안 오시는지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인데 안 가고 깜깜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렇게 되게 어두운 조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간접 조명을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을 안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새벽에 화장실 할 때 너무 이렇게 밝으면 되게 좀 힘들어서 되게 이제 뭐 조명을 안 하고 가보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기는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빛을 이제 수면장애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수면 각성 미상장애, 결국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냐에 따라서 빛을 어떤 시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느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요 빨간색은 보지 마시고 요 파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요게 네모난 박스가 이제 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에 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한 2-3시간이 저희가 체온이 가장 낮을 때예요. 요 때를 기준으로 빛을 언제 쏘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완전 빛에 대해서 수면이 생기는 게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에 저희 체온이 가장 낮을 때, 그러니까 한 멜라토닌의 분비는 가장 이제 많이 될 때, 그 전에 쏘이면은 이게 수면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우리가 초저녁에 빛을 많이 쏘이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잠자는 새벽쯤까지도 빛을 쏘이게 되면 오히려 머리에 신호를 줘서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되고요. 그 새벽을 좀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빛이 쏘이게 되면 오히려 나의 수면 시간을 전진시키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새벽 예를 들어 4시에 자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이제 학교 가려고 깨우려고 이제 6시부터 막 불을 켜고 막 깨우면 얘는 오히려 그때 빛을 쏘이는 거는 늦게 자라고 오히려 더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그게 더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땡기면 모르겠지만 정말 오히려 일찍 깨운다고 막 5시, 6시부터 불을 주면 그냥 저녁에 빛을 쏘여서 잠을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패턴이어서, 이런 거를 알면은 실은 내가 언제 빛을 쏘이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생각보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시간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시간에 한 2시간 전 정도를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새벽에 빛을 쏘였을 때가 지연되는 그것도 가장 폭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쨌건 이때를 피하고 이때 빛을 쏘여줘야지 늦게 자는 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전에 뭐 일어났을 때 햇빛을 쏘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전진 수면 각성 같은 거는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깨서 뭐 한 7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편하고 뭐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게 더 좋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7시에나 8시에 너무 사회생활도 힘들고 너무 새벽에 일찍 깨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늦게 자도 결국은 2시에 그냥 깨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짧죠. 그래서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런 불빛을 저희가 피해라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포인트에
빛을 많이 쏘이면 오히려 내가 약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패턴에 따라서 빛을 언제 쏘일 거냐를 저희가 결정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진 않은데 24시간이 아닌 저희가 이제 24.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점점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빛을 못 보는 이제 그 시각 장애자한테 생길 수가 있는데 시각을 이제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안구가 남아 있다면 빛이 어느 정도는 그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에 좀 빛을 쏘여주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차를 극복할 때 또는 이제 시차를 덮게 해서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미리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을 갈 때는 유럽은 저희보다 좀 더 늦게 이제 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더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초저녁에 더 빛을 이제 쏘여야 되는 거고 오히려 동부로 갈 때는 오전에 이제 빛을 쏘여서 이제 잠을 좀 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시차를 맞춰서 그렇게 여행을 계획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말씀드렸는데 교대 근무를 이렇게 옆에 이제 이탈릭처를 표시를 한 게 교대 근무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순환 교대는 좀 알 수가 하기가 어려운데 낮과 밤이 딱 바뀌어 있는 이런 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대 근무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밤에는 이제 좀 환하게 하고 오전에는 빛을 피하고 잠을 자는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수면 장애를 빛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빛을 쓰느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밝은 빛 오히려 이제 블루라이트가 들어간 빛을 사용하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연 수면 각성이나 전진 수면 각성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거는 내가 자야 되는 시간에는 피하고 이제 오히려 빛을 쏘야 될 때는 밝은 빛, 블루라이트가 들어간 빛을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대개는 뭐 한 30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렇게 겨울에는 저런 이제 광상자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클리닉에서 대여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이제 일단 해가 일찍 뜨고 이럴 때는 그 자연광을 이용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암막 커튼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히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암막 커튼을 열어놓으면 이제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내 머리에 신호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게 오히려 이제 빛을 차단하면 내가 이제 더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되니까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거는 야간에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잠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리고 낮에 이제 아침에 아까 한선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산책을 많이 하고 낮에도 좀 운동과 함께 산책을 해서 낮에는 밝은 빛을 좀 쏘이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코카콜라님은 이제 수면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의학 이론을 공부하고 싶은데 좀 기초적인 책들을 추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의학 이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를 저희가 몰라서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의학 이론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뭐 생리학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부학을 원하시는 건지 뭐 그런 거여서 글쎄요 조금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네. 뭐 의학 만화 같은 것도 있던데. 아, 그렇죠. 아니면 진지한 공부를 원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옛날에 뭐 ER 뭐 그런 드라마 뭐 그런 것들 좀 재밌기도 했고, 네 그렇게는 전체과를 원하시는. 전체과 관련 업무 네. 그러시구나.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전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기초적인 책들. 네. 그러게 도움이 못 되드려서. 저희가 이걸 질문을 어떻게 이걸로 보는 건가요? 이거 여태 질문을 안 보고 있었네요. 아니 질문을 안 주셔갖고. 네. 네, 의학이론을 죄송합니다. 잠이 잘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자리에 들어서 1시간 이상은 뒤척거리다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빛을 피하시고, 잠이인데, 이제, 이 경우도 저희가 더 자세히 여쭤봐야지 알 수 있는데,
잠자리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잠이 안 오고 뭐 막 그러시면은 오히려 저희가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른 일을 하려면 또 빛을 쏘여야 되니까 그럼 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그래서 환자분의 수면 패턴에 따라 좀 약간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억지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듣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한서정 선생님한테 저도 배운 건데 오디오북을 추천을 많이 네. 합니다. 네, 재밌는 걸로. 그래서 좀 듣다가 졸리면 끄고 자는 걸로. 너무 말씀을 재밌으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디오북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어쨌든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빛이 나오니까 이제 라디오처럼 이용하시거나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하면 2시간 이상도라고 하셨는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패턴이신지를 해서 실은 이제 저렇게 불면증 저희 환자분한테 실은 여쭤보면 20분 이상 되거든요. 뭐 우울증이 있는지 뭐 이런 거나 다른 수면장애 있는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되셨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되셔서 힘드시면 한번 수면 일기 같은 거 한번 작성하셔서 수면 클리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정보가 없지만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6시라고 주셨네요. 6시에 일어나면은 한 30분 산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 밝은 빛,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좀 힘들었는데 갑자기 더워져서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새벽 6시에 되게 상쾌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지금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상쾌한 공기를 그때만 맛볼 수 있거든요. 6시에 일어나시면 한 20-30분 동안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좀 걸으면 훨씬 이제 취침에 도움이 되실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6시가 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아마 일 때문에 일어나시는 거라면 주말엔 더 뒤로 가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로 광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멜라토닌을 실은 이제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과 주중에 한 2주 정도를 수면 일기를 작성하셔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코카콜라님이 이제 카페인이 정말 수면을 방해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셨는데 카페인이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꼭 마시거든요. 근데 카페인을 자기 전에 마시거나 여러 잔 마시면 수면을 자주 깨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해서 잠이 아예 안 든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마시면 확실히 좀 자주 깨고 이뇨 효과도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아서 아무래도 잔수를 뭐 2잔 이하로 줄이고 늦게는 점심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거를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카페인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안 먹으면 확실히 잘 자죠. 근데 이제 오전에 네. 각성을 좀 도와주니까 오전에 각성이 돼야지 밤에도 잘 수 있으니까 오전에 한 잔 정도는 네, 오전에 한 잔 네. 정도고요. 반감기가 이제 뭐 5-6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서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최기용님은 커피를 4잔을 그럼 4잔은 그 영향 많이 있습니다. 너무 커피를 많은 것 일단은 같습니다. 줄이세요. 네, 너무 많습니다. 끊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대성님은 큐덱시 사방정을 드시나 본데 이게 졸음에 영향이 있나요? 낮에 잠을 자고도 피곤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큐덱시 사방정이 많이 호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약간 아주 졸린 약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아마 역시 수면 패턴, 수면을 계속 적게 자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잠을 자고도 피곤하면 또 수면장애, 수면무호흡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체크할 게 좀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은 네, 약국에 처방전 없이 파는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와 성분과 효능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하셨습니다. 약국에 처방전 없이 파는 수면제는 주로 그 항히스타민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허가 사항에 따라서 수면이 좀 다른데 약국에 판다고 해도 완전히 그 안전하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능은 그러니까 일반 처방 수면제보다 잠이 드는 효능은 좀 적고 그렇지만 부작용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분이 달라요.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여서 일종의 약간 우리가 멀미약 비슷한 그런 성분인데 그게 좀 졸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별로 있지 않고 뭐 제대로 치료를 잘 받지 않게 돼서 저희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코카콜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각성을 한다는 게 자체가 몸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낮에는 깨어있고 각성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이제 깨면은 그거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몸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는 거죠. 오전에는 각성이 돼야지 일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네. 낮에는 각성이 돼야죠. 네. 네네. 각성과 수면 둘 다 중요하죠. 네네.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커피 마시고 잠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이제 말씀을 하신 아스크림님이 있는데, 그쵸. 이제 되게 예민한 분들은 커피 마시고 잠도 못 자고 가슴도 막 두근거린다고 하셔서, 개인차가 크죠. 네, 개인차가 이제 크기도 하고, 약간, 나이 들면 또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커피 마시고도 맨날 잤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커피 마시고 잠 안 오는 사람들? 잠 오는 사람들이죠? 잠 안 오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졸리, 가면 그런 커피 마셔도 졸린 거는 이제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네네네. 이태 서울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이구나. 네. 코로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왔는데 의사가 수면제를 안 주고 신경 안정제 주는데 부작용이 자살 충동이라 겁나서 못 먹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신경 안정제 그런 종류 중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항우울제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긴 한데 무조건 뭐 근데 필요해서 처방 받으셨으면은 무조건 안 먹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약이 뭐 어떤 그러니까 네, 근데 불면증에 실은 모두 다 수면제를 쓰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신경 안정제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굉장히 잠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랑 수면제보다는 효과가 좀 짧아서 오히려 약간 처음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냥 본인 힘으로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시기도 하셔서 그 자살 충동이 그렇게 뭐 다 써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어서 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하지는 않은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너무 강의를 잘해드렸는지 평소에 비해서는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일찍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명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집안 조명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명을 좀 바꾸시면 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요번에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잘 때 태블릿이나 TV 켜고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당연히 수면에는 방해가 되는데 수면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비만이 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캔서 리스크도 높고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여쭤보면 이제 켜고 주무신 분들이 드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타이머를 끄도록 타이머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하시고 그쵸, 넘어지지 않게 아까 그 화장실 가실 때는 이제 모션등이나 이런 걸로 하셔서 꼭 수면을 취하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약간 그 산화 효과가 있어서 뭐 또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멜라토닌이 이제 안 나오니까 뭐 그런 부작용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되어서 한번 조명을 체크하시고 저희도 빨리 이제 이 작용방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